로메로가 이제 공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르가 슥 벌려줄 때 존슨이 쫙 벌리면서 나갈 때 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노팅엄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르가 얼마나 잘 벌려주는 것과 동시에 로메로가 포로에게 패스를 잘 이어주고 포로가 여기서 돌아서서 나오는 히샬리숑 그 다음에 뒤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과 셉세위를 보고 얼마나 빠르게 패스를 전달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경기가 이기고 지고가 판단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토트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에버튼이랑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앞두고 한번 예상 라인업과 토트넘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이랑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순위로만 봤을 때는 현재 토트넘이 승점 33점으로 9위에 위치되어 있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승점 16점으로 16등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에버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승점 10점을 깎였습니다. 승점 10점이 깎이면서 사실상 이 16위 위치에 있는 거지, 승점 10점이 깎이지 않았더라면 에버튼도 26점으로 10등 안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절대 순위에 맞게끔 쉬운 경기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치고 굉장히 라인을 높여서 빌드업을 가져가는 형태를 가져가는데, 에버튼이 어떻게 보면 그런 팀들에게 굉장히 강점을 보여줍니다. 브라이튼이 라인을 올려가지고 경기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브라이튼이 에버튼에게 대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션다이체의 442에 맥닐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두쿠레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수비를 잘하는 것과 동시에 카운터택을 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에버튼이 현재 최근 경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리 상대로도 2대0으로 이겼고, 첼시 상대로 2대0, 뉴캐슬 상대로 3대0, 그 다음에 노팅엄을 상대로 1대0으로 원정에 가서 이기면서 최근 경기력도 굉장히 좋고요. 최근 4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버튼의 이 무실점 공세가 토트넘까지 과연 이어지게 될지도 굉장히 현재 궁금한 관건이고, 요거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지난 9경기를 토대로 우리가 경기를 봤을 때는 리버풀이 현재 6승 3무로 1등이고요. 아스톤빌라가 6승 2무 1패로 2등, 아스날이 6승 1무 2패로 3등, 에버튼이 6승 1무 2패로 4등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9경기 동안 사실상 에버튼이 보여주고 있는 폼 자체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시즌 토트넘이 치른 경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도기가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수마까지 못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에버튼의 이 단단한 4백 축구 442 혹은 451 시스템을 과연 토트넘이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라인업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비카리오가 골키퍼에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뽀로가 이제 오른쪽 풀백에 나오고, 벤 데이비스랑 로메로가 똑같이 주전 센터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왼쪽 풀백의 자리가 현재 무도기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쩔 수 없이 뭐 황로얄이 나오겠죠. 그럼 황로얄이 여기 나와주고, 비수마가 나오지 못하는 자리에 호이베르, 호장군이 다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라인을 에버튼이 내려있는 상태라고 치면은 호이베르가 그런 팀들 상대로는 요 수비형 미드필드에 나오면 굉장히 조일 능력도 좋고요. 반대 전환이라든가 킥을 때려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호이베르의 역할이 저는 은근히 비수마보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의 이제 토트넘의 베컴, 사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왼쪽에는 그대로 셉세비가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왼쪽 윙에 손흥민 선수가 나와주고요. 공격수에 히샬리숑이 나와주고, 머리가 조금 지난 경기에서 노팅엄 경기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지만 존슨이 저는 오른쪽 윙 선발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에서 뛸 때 황로얄이 얼마나 언더래핑을 잘 나가줄 수 있느냐. 벤 데이비스로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이 공이 되었을 때 황로얄이 이렇게 언더래핑을 나가는데 우도기보다는 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숑 근처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 공간을 얼마나 셉세비가 잘 파고 들어가 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를 살려주거나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히샬리숑에게 돌려치기를 하면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가 이번 경기에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서 존슨이 사실상 많이 흔들어줘야 되는데 존슨이 본인의 속도를 많이 못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슨이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흔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라인을 높이면서 공격을 토트넘이 가져가게 될 텐데, 이렇게 라인이 높여졌을 때 여기서 만약에 턴오버가 일어나게 된다면 에버튼의 선수들이 밀고 나오는 카운터 어택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에버튼의 경기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닐이 이 왼쪽 윙에서 여러분들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보여주면서 치고 나가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요. 칼버트 루인이랑 두쿠레가 위에서 굉장히 잘 싸워줘요. 그래서 이 높이를 과연 로메로랑 벤 데이비스가 버텨낼 수 있을지
있을지, 그리고 이제 가운데서 보여주는 오나나라든가 게이의 가드너의 활동량을 과연 이쪽 토트넘 미드필더들이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득점 같은 거가 어느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해 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를 최대한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돌려치기,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히샬리숑이 나오면서 셉세비와 사르가 이 뛰어들어갈 때 얼마나 손흥민 선수의 이 키패스를 이 선수들이 잘 받아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크로스를 잘 올려주느냐, 그리고 뒤늦게 따라도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컵백을 얼마나 잘 내주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저는 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일정을 바라보면요,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튼이랑 하고요, 본머스랑 하고 번리까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기들 박싱데이 일정을 과연 토트넘이 현재 맞이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경기를 많이 뛰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에버튼을 상대로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와 브라이튼 경기, 그 다음에 본머스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야지만 사실상 번리 경기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번리 경기 이후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를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앞두고 이 정말 내려앉아서 카운터택을 잘하는 에버튼을 상대로 경기를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경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팅엄 포레스트에 갔을 때 노팅엄이 굉장히 낮게 내려앉은 다음에 5백을 구축하고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더블팀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1대1 능력이 빛나지 않게끔 만드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노팅엄보다 그거를 더 에버튼이 더 단단하게 잘할 거다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는 오늘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토트넘이 공을 많이 가지고 공격을 하겠지만 정말 승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이 저는 이른 득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기를 운영하면서 천천히 가져가고 일찍 득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전반 끝마무리쯤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후반전에 득점을 하는 게 저는 토트넘에게 더 유리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전방 압박을 많이 치기보다는 토트넘이 오히려 라인을 내려앉아서 에버튼이 공격하는 것들을 조금 허용을 오히려 해주고, 에버튼이 공격을 하다가 실수가 나온다거나 턴오버가 생기는 상황에 빠른 존슨과 빠른 손흥민의 발을 이용해서 카운터택을 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토트넘이 득점 가능성이 저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한테 만약에 오늘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문독을 하면 어떤 다른 카드를 쓸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오늘 경기는 사실상 약간 다르게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4백을 들고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손흥민 쪽을 잘 살려야지만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가 여기서 정말 활약을 잘해주고 있지만 황로야를 오히려 왼쪽 센터백에 넣고 벤 데이비스를 이쪽에 넣어서 우도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벤 데이비스가 가끔가다 이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슈팅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도 좋은 질의 패스라든가 빠른 선택을 가져가주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벤 데이비스의 활용료, 벤 데이비스를 왼쪽 백으로 빼면서 벤 데이비스를 얼마나 잘 활용해주냐, 이게 정말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 도중에 사르가 이렇게 슥 벌려주면서 포로가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시면은 로메로가 이제 공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르가 슥 벌려줄 때 존슨이 쫙 벌리면서 나갈 때 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노팅엄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르가 얼마나 잘 벌려주는 것과 동시에 로메로가 포로에게 패스를 잘 이어주고, 포로가 여기서 돌아서서 나오는 히샬리숑, 그 다음에 뒤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과 셉세비를 보고 얼마나 빠르게 패스를 전달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경기가 이기고 지고가 판단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12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라인업이 나오고 나서 제가 한 11시 반, 11시 45분쯤에 라이브를 키도록 하고요. 오늘 경기에서 사실상 토트넘은 승리를 가져가면 맨시티를 넘어서서 4등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아스날과 리버풀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겨서 36점을 따놓게 된다면 두 팀 중 한 팀은 승점을 못 따기 때문에 토트넘의 4위 경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경기이다. 그리고 딱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중에 이제 오늘 경기를 하고 나면 이제 20경기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가 정말 이 뉴캐슬과의 승점을 벌리는 것,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을 벌리는 것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4등 경쟁의 가능성을 정말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는 이렇게 나가다가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랑 히샬리숑의 위치를 조금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투톱 체제로 가면서 셉세비를 오른쪽으로 빼고 존슨을 왼쪽으로 빼서 약간 공미 손흥민 느낌을 내는 것도 이번 경기 후반전에 아주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여주면서 이따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또 재미있게 토트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에버튼 경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치른 경기 중에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